자, 봅시다. 여러분, 숙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가 9쪽부터였죠? 8쪽부터 쭉 넘어가가지고 24쪽까지였던 것 같아. 맞죠? 그래서 8쪽부터 24쪽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숙제가 아마 좀 많았을 거야. 그치? 지우 다 했어? 다 못했어? 얼마큼까지 했는지 보자. 여기까지 못했어. 뭐? 언제 새벽 6시까지 하다가 실수 자버렸어. 새벽 6시까지 하다가? 그럼 오늘 지금 몇 시간 전에 일어나는 거야? 지금 2시간 전에. 왜 이렇게 밀렸어? 미리 못하고. 작년에는 어디까지 했니? 하나도 안 들렸어. 다 했네? 못 들었어? 잘 맞았네. 조용. 있고. 맞아, 거기 어려운데. 우리는 못했어. 여기는 그냥 이제 어차피 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빨리 뛰었구나.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이거 2개만 풀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네. 그랬었나? 네. 그렇구나. 어쩐지. 그래, 내가 이거 다 냈을 리가 없지. 얘들아, 숙제를 너네 그랬구나. 그래, 내가 기억이 난다. 얘들아, 위에 대표 문제랑 그 밑에 쌍둥이 거기만 풀라고 카톡에 적혀 있긴 했는데 여러분들 카톡을 제대로 못 읽고 또 다 풀으셨네. 다 푸신 친구들이 많네.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나머지 다 나갈 거니까 억울할 필요 없이 자, 다 해봅시다. 자, 일단 얘들아 질문은 봐봐. 예를 들어 9쪽을 펼쳐보시면 얘들아 9쪽을 펼쳐보시면 9쪽에 보면 유형 1 해가지고 6번에 대표 문제 써져 있고 그 아래가 쌍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카톡을 잘 보시면 대표 문제랑 그 아래 쌍둥이만 풀어보라고 이제 되어 있긴 했었어. 근데 다 풀었으면 괜찮아. 목요일까지 숙제가 적겠죠. 그치? 근데 얘들아 그 왼쪽에 8쪽 보이지? 개념 다지기라고 되어 있는 곳. 이런 파트가 항상 나눠져 있는데 개념 다지기는 일단 얘들아 내가 이거 눈으로 봐도 알 것 같아도 일단은 지금은 푸세요. 알겠죠? 자, 일단 숙제는 얘들아 대표 문제랑 쌍둥이 문제 거기에만 국한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번호 한번 불러보실까요?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24쪽까지 쭉 푼 데까지. 못 고쳐봤어도 괜찮아 얘들아. 문제를 봤는데 모르겠어서 안 했다 싶으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19쪽에 50번. 19쪽에 50번. 번호만 불러주면 괜찮아. 또 51번. 또 55번. 이렇게 다 쭉쭉하네. 66. 70. 끝. 끝. 얘들아 여기 끝까지 숙제가 지금 대표 문제랑 쌍둥이 안 되어 있으면 오늘 일단 좀 남을 거예요. 알겠죠? 지우야 화이팅! 화이팅! 좀 남길 거고요. 뒤에 이따가 조교쌤 오실 거니까 그 쌤한테 일일이 하나씩 확인받아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나는 수업 중이라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와서 도와줄게. 소리야? 어쩔 수 없어. 오늘 좀 하고 가자. 외롭지 않게 주변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애들은 항등식을 다 나갈 거야. 항등식 내용을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빡세게 들으시고 내가 그거에 대한 확인 문제도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 그것까지 빠르게 풀고 확인받고 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항등식 테스트가 있단 말이야. 비반 거 오늘. 여기서도 핵심 문제만 몇 개 해설해주고 그냥 끝낼 거야. 그럼 그 외적인 나머지 문제는 조교쌤이랑 확인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됐죠? 우리 앞으로 수업 이렇게 할 거야. 토요일은 조금 뒤에 시간에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시험 기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주말에 놀 수도 있는데 뒤에 약속을 나 2시 10분에 끝나니까 2시 한 반쯤부터 약속 잡아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만 뒤에 여유를 좀 두고 잡아줬으면 좋겠어. 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자, 시작해 봅시다. 50번으로 바로 갈게요. 앞에 질문이 없었나 보네요. 자, 50번 가볼게요. 50번이랑 51번이 똑같은데 얘들아, 나는 51번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51번이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51번이 더 복잡해 보여. 자, 51번을 보시면 1 플러스 2분의 1, 여기가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여기가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가 1 플러스 2의 8제곱분의 1. 요 놈을 갖다가 썼을 때 m-2의 n승 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 두 자연수 m과 n 값을 고르래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다 곱하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여기 앞에다가 이놈을 곱해줄 거예요. 1-2분의 1을 곱해줄 거야. 그럼 당연히 요 오른쪽에 있는 식 여기다가도 양쪽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줘야 같은 식이 유지가 되겠어요? 1-2분의 1을 곱해줘야 같은 식이 유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양쪽에다가 하나씩 똑같이 곱해야 이 등식이 성립을 할 거 아니겠니? 괜찮나?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왜 곱해줬는지 느낌 오니? 느낌 오니? 무슨 차 공식이 보이니까? 합차 공식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계산을 해서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합차 공식의 형태로 그대로 그냥 써주자고요. 무슨 차 공식 형태로 그대로 쓰자? 합차 공식의 형태로 그대로 좀 써주자고요. 자, 그래 보시면 곱했을 때 얘는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치? 맞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그리고 얘랑 또 곱해지는 형태인데 또 보니까 무슨 차 공식이 보여요? 합차 공식. 앞에 게 1, 뒤에 게 2의 제곱분의 1. 한 번은 빼기, 한 번은 더하기 맞지? 그러니까 또 곱해주시면 1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거니까 4제곱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얘랑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1 빼기 뒤에 거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인정하냐? 마지막 얘까지 딱 만나주니까 어떻게 돼요? 1 빼기 2의 16승 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맞니? 그래 주니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 좌변에 해당하는 1 빼기 2의 16승 분의 1이라는 게 우변에 있는 누구랑 같냐면 m 빼기 2의 n승 분의 1에다가 뭘 곱한 놈이랑 같아?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한 놈이랑 같은 거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좌변이랑 우변이 지금 같은 상태인 거니까 우변에 있는 걸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얘랑 똑같다 쓰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전개해 주니까 얘는 2분의 m에다가 2분의 1이랑 2의 n승분의 1을 곱해주면 분모의 n, 2가 하나 많아지니까 플러스 1승 해서 계산하는 거 돼요? 됐죠? 야, 여기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고요. 여기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지. 그러니까 얘랑 서로 어떠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6이 여기 있는 누구랑 같으면 돼요? n 플러스 1이랑 같아서 n 값 얼마야? 15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m이랑 여기 있는 누구랑 같으면 돼요? 1이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m이라는 게 얼마다? 아이고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m 값 얼마가 나와요? 2. 이렇게 n값 자연수 구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괜찮니? 야, 그러면은 50번에 있는 문제도 누구를 곱해줘야 되는지 느낄 수 있을까? 그쵸? 4 빼기 3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 얘들아 집에 꼭 해봐라. 꼭 해봐. 이거 안 해보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51번 이해했으면 50번도 돼.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잉. 그리고 아까 내가 책 검사했을 때 52, 3, 4도 질문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들아 나 힌트 하나만 좀 주자. 52번이나 53번이나 54번이나 여러분들은 저놈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힌트 줘볼게 얘들아. 필기하실 분들은 구석에다 하세요. 52번 같은 건 2016, 2019, 2022 또 2019가 있지. 52번. 지우야 좀만 일어나서 해. 너무 졸려 죽겠지. 자 이렇게 2019, 2016, 2022가 있는데 2019가 똑같지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은 2019를 A라고 한번 볼 거예요. 지금 한번 문제 번호 위에다 써보세요. 2019를 A라고 둘 거야. 다윤아 빨리. 2019를 A. 그래주면 좌변에 있는 식이 A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3이지. 그치? 그러면은 A 빼기 3이랑 A 플러스 3 합차 공식인 거 느껴집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식이 A의 몇 제곱으로 나와? 세제곱에다가 빼기 9 소문자 A네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54번도 마찬가지. 54번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99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 같으면 99를 A라고 치환해 볼래. 그럼 분모는 A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A 플러스 1 하나 보이나? 그리고 또 A의 제곱 빼기 A 빼기 1이지. 98이 A 빼기 1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99를 A로 치환해서 식을 문자로 바꾸겠다라는 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야. 마지막 53번도 볼게요. 얘는 지금 퍽인데 9, 11, 100일, 만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9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10, 100일, 11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99를 이렇게 쓰면 되지. 만일은요?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53번의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떤 숫자를 치환해주면 될 것 같아요? 10을. 그치. 10을 갖다가 이렇게 A로 해주면 A 빼기 1, A 플러스 1, A 제곱 빼기 1, A 4제곱 빼기 1이죠? 쓸 수 있겠지? 그렇게 바꿔서 푸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근데 24번을 음, 그 99를 X로 적어 풀었는데도 그 식을 어떻게 정해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푼 친구들 좀 많던데? 하나만 좀 해볼까, 그냥? 정현이도 이거 풀었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54번. 자, 54번에 99를 내가 대문자 A라고 둬봅시다. 대문자 A라고 치환을 좀 해볼 거야. 그래주면은 식이 앞에 건 A 플러스 1에다가 여기가 A 제곱에 A 빼기 1 이렇게 괄호에서 분자를 채워줘야 될 겁니다. 이거 괄호 안 쓰면 큰일 난다잉. 그치? 98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분모가 A라는 놈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얘들아, 분자가 A 플러스 1에다가 A제곱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가 A 세제곱 되시거든? 그럼 얘들아, 분자에 있는 식 두 개 곱한 거 보니까 뭔가 행복한 생각이 들지 않니? 행복한 생각이 들지 않니?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배웠냐면 x 세제곱 플러스 1 내가 a, b로 설명했으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놈에 대해서 자매품 공식이 있다라고 개념 설명을 했었어요. 자매품 공식. 요 놈은요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빼기 ab b 제곱이라는 식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어서 내가 이걸 그냥 자매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놈의 식이 떠오르는 거냐면 요 식이 떠오르셔야지. a가 a, b가 1 그대로 넣어주면 딱 맞는 거 보이니? 괜찮니?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요. 분모의 대문자 a 세제곱은 그대로가 될 거고 분자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되셨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값을 갖다가 계산해 달랍니다. 근데 나 지금 뭐 잘못했니? 뭐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여기 뒤에 빼기 1이 있네요. 빼기 1이 있네요. 빼기 1이 있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럼 빼기 1 해주니까 1 사라져서 얼마야? 1만 남겠다. 될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셨을 때 여러분 지금 A, B, C, D 왜 이렇게 자꾸 분필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EF, G, H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24이고 건널비가 20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얘들아 직육면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그리고 높이 길이를 갖다가 설정을 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해석할 겁니다.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 높이 이렇게 써보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라는 건 A가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 있다는 거지. B도 몇 개 있어요? C도 4개. 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냐? 24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내신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건널비 물어봤습니다. 건널비는 얘들아 이 직육면체 전체 면적이지? 그럼 윗뚜껑, 아랫뚜껑, 앞에 거, 뒤에 거, 옆에 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위에 뚜껑 넓이 A, B죠? 몇 개 있어요? 2개. 그리고 앞뚜껑 A랑 C로 만들어진 것도 몇 개 있어? 옆뚜껑 B랑 C로 만들어진 것도 몇 개? 그렇지. 이렇게 다 더해준 건널비가 문제에서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얘들아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거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럼 여러분들은 이놈의 공식을 알고 있니? AG라는 놈의 길이는요. 루트인데 각각의 길이들을 다 뭐 한다? 제곱해서 더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 그림부터 설명을 좀 할게. EG 길이부터 좀 구해볼 거야. 그럼 삼각형 어디를 관찰할 수 있냐면 요 놈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되셔서 E, F, G 직각. 저거 떼우면은 얘들아 요만큼이 직각이라는 거 맞지? 딱 떼어봐봐. 그쵸? 자, 그래 주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B가 돼요. B.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G라는 놈의 길이는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인 건데 우리는 길이만 구할 거니까 무슨 틀을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니? 여기까지 맞니? 자, 이렇게 됐고 저 하늘색 길이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떼어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직각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요 놈은 삼각형 어디를 본 거냐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A, E, G라고 해서 이 길이를 구할 거야. 근데 지금 EG 길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루트 값입니다.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여기에 있는 AE라는 놈의 길이는 AE라는 놈의 길이는 높이 길이 누구랑 같아서? C라는 길이와 같아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AG라는 놈의 길이의 제곱이 이거 제곱 루트 벗기고 이거 제곱을 더한 놈과 같다.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은 요 안에 있는 요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이 길이의 제곱인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또 무슨 트?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공식이 유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얘들아. 알겠어? 이게 직육면체가 나오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육면체가 나오시든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알겠나? 피타고라스 2번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이런 도형들 관찰 좀 해줘야 돼. 자,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들아 물어보는 게 대각선 길이 얘잖아요. 그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였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면 되는데 난 얘랑 얘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라는 공식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치 얘들아? 왜냐면 이거 제곱해주면 이거 비스무리한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곱해보는 거야. 그럼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가 되시니까 물어보는 게 얘였고요. 알고 있는 거 6을 갖다가 제곱하니 36이고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방금 구한 거 어디 있어? 20 쓰시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더해서 36이니까 이 값이 얼마다?
16이다 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죠? 필기를 미리 좀 해놓으셔도 좋고. 넘어가서 66으로 가봅시다. 플러스 4x제곱. 자, 3차식을 갖다가 fx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fx가 누구니? 라고 묻고 있다. 됐지 얘들아? 자, 쌤 이거 이렇게 볼 건데 빠르게 보자 그냥.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지. 이게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지 얘들아. 그럼 쌤은 얘를 넘겨도 괜찮지. 넘겨보시면 3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1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x를 쓸 거고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해준 게 fx 곱하기 3x 플러스 2인 거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원래라면은 이 주어진 식을 예로 나누면 몫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나누는 식이면 얘가 몫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빵이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거겠네. 그치? 근데 이거를 얘들아 봐봐. 이 식을 진짜로 이렇게 해서 fx로 나누려고 하면 이게 잘 되냐? 잘 안 되지.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거야. 반대로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를 나누는 식으로 보시고요. 너를 몫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지 얘들아. 12는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0이지. 4로 나누면 몫이 3이지. 근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라 봐도 괜찮아? 4로 봐도 괜찮거든. 제 말 이해해? 자, 그래 주시니까 노란색 방향으로 가시면 저기 있는 3차식을 이제 fx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눠주실 거다? 3x 플러스 2로 나눠주셔서 몫을 구할 것이다. 그럼 가봅시다. 얘 나오시려면 여기에 x제곱을 쓰셔서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위에서 아래 빼기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곱해가지고 얘 나오시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x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주실 거니까 또 빼서 마이너스 6x 빼기 4야. 아직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1차니까 1차 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마이너스 2가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진짜로 0 되네요. 진짜로 나머지 0 되잖아. 괜찮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제 누구라고 인정해주면 돼? 몫이라고 인정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니? 괜찮니? 됐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 내 말 잘 들어. 잘 봐. 이 노란색식 지금 생각을 여러분들이 못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알려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복습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잘 봐. 내가 얘를 흰색으로 원래 보는 건데 노란색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얘를 넘겨서 그렇게 봤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얘기해 볼 겁니다. 왜 굳이 멀쩡한 놈을 넘겨서 봤을까? 그냥 이 상태에서 원래 얘가 나누는 식이고 너가 몫이니까 쌤 저 반대로 해서 얘가 나누는 식, 얘가 몫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바꿔서 생각한다고 해볼게. 얘가 나누는 식이야. 그럼 얘가 몫이라고 치고 얘를 나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 나눌 때 몫이랑 나머지는 뭘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몫을 잘 봐야 돼요? 나머지를 잘 봐야 돼요? 나머지. 저번 시간에 무슨 조건이라 했었어? 나머지 조건 있었지.
나머지 조건이 있었어. 나머지 조건이 뭐였냐면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어때야 해? 작아야 됐었어.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바꿔봐서 요 3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얘가 1차식이지, 나누는 식이. 그럼 나머지는 1차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1차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넘겨서 나머지를 얼마라 보고 0이라고 보고 가는 거야. 0이라고 봐주면 이걸 바꿔서 보더라도, 노란색처럼 보더라도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0인 거 문제 없거든요. 이해가 됐니? 됐니? 여기서 절대로 얘를 나누는 식, 얘를 목, 얘를 나머지 이렇게 봐주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이 기호 아나요? 이거는 따라서고 그래서 이런 논리관계고, 이거 반대로 쓴 거는 왜냐면이야. 왜냐면 3x 플러스 2가 1차고요. 나머지도 지금 몇 차니까? 얘도 1차니까 무슨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고 갑시다. 중요한 거니까 바꿔서 봤다. 네. 70번을 쓸 공간이 없겠죠. 70번은 그냥 할 수 있겠는데? 70번은 말로 하자, 얘들아. 이거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침착하지 마시고. 70번 봐봐요. 이거 사진 찍으실 거잖아, 어차피. 집에 가서 천천히 복습하세요. 70번.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요. 근데 똑같은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죠. 그럼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원래가 x 플러스 2분의 1이었는데 나누는 식이 2x 플러스 1로 바뀌었네. 나누는 식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 그럼 목 몇 배예요? 2분의 1배. 역수배니까. 맞아? 그러니까 몫은 2분의 1 qx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답은 일단 1번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맞니? 맞니? 근데 그 과정을 갖다가 쌤이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이러한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원래는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고 나머지였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지금 구하라시는 상황이잖아. 나는 Q'이랑 R' 구하고 싶은 거지.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써드렸던 식이야. 비슷한 거. 자, 원래 위에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식인 거고 문제에서 그렇다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Q'과 R'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위에 알고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된다. 마인드가. 그럼 여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나는 요 식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면 돼요? 2배의 x 플러스 2분의 1로 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괜찮니? 그래주면 x 플러스 2분의 1을 냅두시고 요 2가 Q'이랑 곱해도 괜찮은 거 맞아? 그럼 곱하기 2의 Q'의 x 더하기 R'.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태연이 괜찮니? 태연아? 네. 괜찮니? 은영이는? 이해돼요? 너무 멀리 있어갖고. 그러니까 결국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qx가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여기 있는 r이 누구랑 같다? R'과 같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Q'은 2배를 해야 누구랑 같은 거야? Q랑 같은 거야. 그치? Q'의 2배를 해야 Q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Q'만 구하고 싶다면 Q에다가 몇 배? 2분의 1배. 여기다 2분의 1 해줘야 Q' 나오는 거잖아. R은 R'과 똑같다. 됐어요? 이걸 써주길 바라는 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인 거고. 괜찮니? 네. 이렇게까지 하시고 넘어갑시다. 여기 필요하신 거 찍으세요, 일단.
오. 자, 우리 오늘 거 항등식 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우야, 근데 4시간 정도는 자야 돼, 최소. 하루 조금 적게 자더라도 4시간 반은 좀 자야 돼. 여기서 쌤 축제 못해도 괜찮으니까. 잠은 자야 된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얘들아, 나를 잠을 이겨가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잠은 좀 자. 그렇다고 또 뭐 부모님이 뭐 또 그만 자 이랬는데 학원쌤이 자도 된댔어 이러면서 막 8시간, 9시간 이렇게 자지 마시고 그건 아니에요.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반 정도만 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 피곤하면 중간에 낮잠 자면 되잖아. 학교에서 점심 먹고. 항등식 내용을 할 거야. 여러분, 항등식은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쵸? 등식이니까 등호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얘들아, 등식이라는 건 우리 개괄적인 설명 그냥 말로만 좀 해볼게. 우리 식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수학은 항상 식을 세워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갖다가 문자로 식으로만 볼 수도 있고 그 식을 함수로 표현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식에 대한 얘기를 공통수학 1에서 많이 하는데 이 식의 종류는 크게 2가지예요. 등식이라는 것과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식은 당연히 는이라는 기호가 있는 식을 얘기하고요. 부등식은 이런 기호 있지? 그치? 부등호가 있는 식을 갖다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등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건데 이 등식의 종류가 또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방정식이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볼 무슨 등식이 있어요?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건 개괄적인 설명이니까 개념 필기에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이 2가지가 있어요. 방정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 이러면 관성적으로 뭘 구해요? x값 2분의 1 구하죠. 그치? 왜 2분의 1 구해요? x값 2분의 1이 이 식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길래? 그치? 그치? 0이다 보다는 대입하면 성립하지. 2분의 1 넣어주면 얘가 진짜로 같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 불러? 근, 해, 맞아. 근 또는 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방정식은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특수할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할 때가 많은데 특별할 때 이렇게 성립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걸 우리가 특별하게 해, 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해, 그치? 부르는 거야. 근데 항등식은 우리 배워서 알죠, 한 번씩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 x값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어떤 게 있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놈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이건 여러분이 우변에 있는 식을 전개해보면 아시다시피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성립하죠. 맞죠? 이런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아무튼 우린 지금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항등식을 배울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항상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숫자가 들어가도 이런 x 자리에 아무런 숫자나 들어가도 항상 이 등호의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렇죠? 자, 항등식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좀 해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거 자세 엄청 편해 보이네. 그게 잘 된다. 신기하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x라는 문자를 지금 주인공으로 본다는 소리고요. 그쵸? 그럼 당연히 차수라는 걸 생각할 때도 x를 주인공 문자로 해서 차수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좀 유식한 말로는 대입을 해도,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얘들아,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라는 요 말을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우리는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니까 숫자 아무거나 다 넣어도 항상 성립. 똑같은 의미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리고 또 어떤 말도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임의의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랜덤리하게. 배우지? 그치?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이게 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알겠나? 자, 그럼 여러분들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라고 쓰지 말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오셨을 때 해야 되는 필수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문자가 x이기 때문에 항상 x에 대하여 우리가 식을 정리할 거고요. x가 주인공 문자니까 식을 정리할 건데, 우리 식 정리하는 거 앞에서 배웠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죠? 뭐가 정상이냐? 내림차순. 내림차순이 정상인이죠. 높은 것부터 낮추는 게. 그러니까 x에 대하여 무슨 차순으로 정리하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보는 게 기본적인 세팅이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세팅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러시면 x에 대해서도 항등식이고 y에 대해서도 항등식이지. 그치? 그러면 x랑 y가 둘 다 문자인 거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x 이렇게 쓰고 y까지 한번 써볼게, 만약에. 그러시면은 y, x에 대해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y에 대하여 성립.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임의의 실수 y에 대하여 항상 성립. 다 가능해지겠지? 그러면 마지막은요, x에 대한 내림차순도 정리하고 y에 대하여 무슨 차순 정리까지 해주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직관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1을 1이라 하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2,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y 제곱 플러스 dy 플러스 2랑 같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줘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랬을 때 a 값과 b 값과 c 값과 d 값 그리고 e 값까지 더한 것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 해본다. 그럼 얘들아, 위에 설명한 걸 토대로 그냥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그럼 위에서 설명한 말은 x, y에 대해서 항등식일 때라고 했으니까 x도 주인공 문자, y도 주인공 문자지. 그치? 그럼 그때 그 문자들에 대해서 각각 무슨 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를 같이 해줘야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 주시면 여기 있는 식을 바라보면 일단 x 4차식이 2차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갖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y도 주인공 문자인데 2차니까 이렇게 한번 쓰실 거고, 그 다음 또 x 1차가 2x가 있고 y 1차가 3y가 있고 상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물론 x랑 y 순서를 바꿔서도 상관없어. 난 그냥 x가 y보다 좀 더 좋아서 그래.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시니까 그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써서 얘도 내림차순 쓸까요? 써보시면 플러스 cy의 제곱 bx dy 플러스 2 이렇게까지 들어가죠. 됐어요? 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a가 얼마겠냐? 그치, a가 2차 함계수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4. c가 얼마? 1. cy 제곱인데 얘는 그냥 y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c가 1이어야겠지. 잘 보시고 b는 얼마예요? d는요? 2는요? 이렇게 쓰면 되지. 맞지? 각각의 차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맞나? 내가 문제를 변형할게요. 이렇게까지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뒤에 f 곱하기 xy가 들어갔지. 그럼 여기다가 f의 xy 이렇게 곱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xy에 f를 곱했는데 여기는 xy 곱해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사실상 얘는 허상이에요. 없는 거라고. 그러려면은 원래 있던 xy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f가 어떻게 해줘야 돼? 0으로 바뀌어서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f값 얼마일 거다? 0일 거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괜찮니? 되겠니? 네,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잘 봐. 우리는 이거 지금 풀 때 항등식인데 x값, y값 구하는 거에 초점을 뒀니? 전혀 없지. 결국 그냥 x랑 y 앞에 붙어 있는 이러한 무슨 수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개수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신 거지. 맞아요. 항등식이라는 것은요, 뭘 구하는 게 핵심이야? 개수를 갖다가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x든 y든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만 구하면 된다고. 이해됐니? 정은이도 졸리구나. 저기 윤지랑 나란히 가 있을래? 어때? 네, 다녀오세요. 개수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수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좀 볼 거야. 개수 구하는 방법을 볼 거야. 첫 번째가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보다시피 개수 비교법 말해서 개수를 비교하라는 소리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거리 했니? 각각의 개수끼리 비교했지. 같은 차수,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끼리는 개수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 그리고 같은 차수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XY항이 있어 보였지만 얘는 XY항이 없으니까 개수가 얼마일 거라는 판단? 0일 거라는 판단한 것처럼. 되겠니? 됐어?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은 끝났어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개수끼리 잘 비교하자가 핵심이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얘들아 어떠한 수치를 대입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숫자들을 넣어줄 거예요. 문자에 무슨 수를 넣을 거냐면 적절한 수를 대입하여 원하는 개수를 구하자. 요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문자에 적절한 뭘 대입하자고요? 적절한 수를 대입하지. 이 수를 그냥 수치라고 부를 뿐이야. 수 대입법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수치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나도 잘 몰라. 여기까지 괜찮니?
적절한 숫자를 넣어줄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수치 대입법 문제를 좀 한번 써볼 건데, 얘가 은연중에 우리 지금 무슨 비교법을 쓴 거라고요? 계수 비교법에 대한 내용을 쓴 거니까 이걸로 이 예제를 한번 대체하시고, 우리 이번엔 수치 대입법 문제를 좀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라는 놈이 A에 x 빼기 1, x 빼기 2, x 플러스 1이 있고요. B에 x 빼기 이러면 안 돼. 이게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도 플러스 1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플러스 D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줘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값, b 값, a, b, c, d의 값은 하고 이제 물어본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확인하자. 어차피 얘들아 이것들을 막 전개해주면 생각 잘해. 막 전개해주면 전개하기 귀찮지만 전개를 막 한다고 치면 결국 여기에 있는 A 같은 게 막 분배가 되겠지. B도 막 분배가 되고 C도 분배가 되겠지. 그럼 결국 그 A, B, C, D가 하는 것들은 그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개수인 거 괜찮냐? 어차피 개수들이지. 그치? 그럼 봐봐.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그 개수를 구하는 건 항등식의 메인 요리고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에 뭘 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건데 너네 개수 비교하시려면 몇 차 항과 몇 차 항이 같다. 3차와 3차가 같다. 2차와 2차가 같다를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거 전개할 거야? 물론 금방 할 수는 있죠. 조금만 빠르게 하면. 그치? 뭐 5분 넘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 전개해서 성실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귀찮아요. 그래서 나는 개수 비교를 안 할 거야. 뭘로 해보게? 수치 대입할 거야. 근데 수치 대입할 때는 제일 애매한 말이 요 말이지 항상. 적절한 수를 갖다 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요 숫자를 뭘 넣어줄 것이냐면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좀 넣어볼게요. 됐나요? 아니다. 마이너스 4부터 넣자. 여러분들 보기. 4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넣어주니까 진짜 미안해. 여기를 4로 바꿀게요. 내 문제를 급조했어. 마이너스 4를 넣어보시면 좌변 얼마예요? 0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넣으면 다 얼마 나와? 0, 0, 0인 거 보여? 그럼 다 0에다가 뒤에 뭐만 남았어요? D만 있지. 그럼 D 값은 얼마인 거야? D0. 하나 구한 거지. 이제 또 뭐 넣어볼까 얘들아? 적절한 숫자 한번 얘기 좀 해봐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도 식이 좀 예쁜 거 보이니?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지. 우변 보시면 0, 0 됐지? 여기다 마일 넣어주면 1 곱하기 3, 3C네요. 그리고 D는 어차피 0이니까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C 값 역시 또 얼마야? 0인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X에다 또 뭘 넣어서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여전히 여기도 얼마야? 0이죠. 또 0이고 얘도 0이지. 그러니까 0, 0, D도 0. 마이너스 2만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과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B네요. 또 0이네? B값 얼마였단 소리? 0이었단 소리. 맞니? 그럼 난 이제 마지막에 A 값 구할 거지. 우리 벌써 A, B, C, D 중에서 B, C, D를 다 구했어요. 마지막에 A 값 구할 거지. 숫자 뭐 넣어볼래? 그치? 제일 간단한 숫자 0 같은 거 넣어볼 수 있지. 자,
왜 0인지, 왜 이러한 숫자들을 넣는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해볼게요. 제끼워. 우리 불쌍한 지우. 어떡해. 0 넣어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4야. 얼마 돼? 8. 0 넣어주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8A네요. 그쵸? 어차피 0을 넣어봤자 이미 밝혀낸 B값, C값, D값이 다 얼마니까? 0이니까 더하기 0이라서 A값 얼마가 돼요? 1이 됐습니다. 자, 얘들아 수치 대입법의 핵심은 이런 거다. 그냥 숫자를 넣어봤더니 구해지던데 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구해지냐야. 그 어떠한 숫자를 내가 여기다가 적절한 수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적절한 숫자는 이러합니다. 식을 잘 보셨을 때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럼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식 4개가 있다고 치자. 문자 몇 개예요? 4개죠. 식도 몇 개예요? 4개예요.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긴 하겠지. 좀 어렵지만 할 수는 있겠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식이 있으면 A값 B값 어떻게 구해? 그치, 연립하면 되죠. 식이 몇 개야? 2개야. 문자도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정보는 끝난 거야. 충분한 거야. 둘이 이렇게 빼가지고 뭐 3B가 얼마다 해서 계산해서 A값도 구할 수 있겠지. 연립을 잘 하시면 돼요. 얘 문자 몇 개라고요? 4개예요. 식 몇 개예요? 4개지. 그럼 원래 연립하면 풀리지? 풀리지?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거 몇 개 있어? 4개죠. 그럼 이 4개를 구하기 위해 식이 몇 개 필요할까? 4개 필요해. 우리는 수치를 대입해서 풀기로 했어. 수치를 대입해서 풀기로 했어. 그럼 숫자 최소 몇 개 넣어봐야 돼? 4개 넣어봐야 돼. 근데 그 4개를 이상하게 넣으면, 예를 들어 5 같은 거 넣으면 5 넣어준 거, 5 넣어주면 어쩌고저쩌고 A 있겠지? X에 5 넣어주면 어쩌고 B 있고 어쩌고 C 있고 D 있지. 그럼 이렇게 A, B, C, D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이 나오지. 편하나 불편하냐?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5 같은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쌤이 마이너스 4를 넣은 이유는 죽이고 죽이죠. 그쵸? 그래서 이 숫자가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 1도 좋은 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CD밖에 안 남지. 문자의 개수를 줄여줍니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문자의 개수를 줄여줘. 그래서 우리는 이 적절한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개수 쪽이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야. 그 개수 쪽이 0이 되는 숫자. 이게 0이 되시려면 누구랑 누구 대입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랑 마사. 얘가 0이 되시려면 누구 대입할 수 있어? 마일과 마사. 이런 숫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나?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위에 거 3개 구한 다음에 B값, C값, D값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A값을 구할 때 내가 누구 대입하니? 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윤지가 아까 말했지 0이라고. 그치? 왜 0을 대입해야 되냐면 잘 봐. 나 A 구해야 되지. A 구해야 되지. A 구해야 돼.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0 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여기가 0 돼버리면 A가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는 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아니려면 마이너스 1 빼고 마이너스 2도 빼고 마이너스 4도 뺀 아무 숫자나 넣어주면 되지. 근데 그 숫자 중에 그냥 얼마를 대입한 거? 0을 대입한 것 뿐입니다. 어떤 친구는 뭘 대입할 수도 있어요? 1 대입해도 괜찮아요. 제 말 이해합니까? 1 대입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요.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막 17 이런 거 넣는 건 좀 변태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등식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될 거라는 거. 개수 쪽이 0이 되도록 해서 우리는 문자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수치 대입을 이용해 풀 것이다. 됐죠? 됐죠? 네. 이게 항등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괜찮나? 좀 더 할 거야. 구분 좀 하자. 그럼 얘들아, 지금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요약을 좀 해볼게. 개수 비교는 좌변, 우변의 식의 형태가 같을 때 쓰시면 돼요. 좌변, 우변의 형태가 뭐 할 때? 같을 때 쓰시면 돼요. 이 같을 때라는 건 얘들아, 우리 어차피 지금 광역 남고든 여고든 이 근처에서는 킬러 문제급으로 얘를 갖다가 버무리는 게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무슨 식? 전개식.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서 쓰실 거예요. 이런 게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지. 그치? 다 전개되어 있는 거지. 얘는 전개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개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알겠니? 되겠니? 수치 대입은요. 좌변과 우변의 식이 어떨 때? 우변의 식이 형태가 다르거나 같을 때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수치 대입법은 그냥 숫자를 넣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태가 같은 형태든 이렇게 다른 형태가 나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보고서 개수 비교하기 좋은가? 좀 글쎄 싶으면 그냥 수치 대입법으로 튀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봅시다. 나눗셈 말고 하자. 항등식 유형부터 하자. 우리 조립제법 알잖아요, 그쵸? 들어본 적 없니? 아니다, 이렇게 하자. 나머지 정리부터 좀 할게요. 나머지 정리를 좀 먼저 할게요, 여러분.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fx를 어떠한 식으로 나눴을 때 당연하게도 몫이라는 놈이 나올 거고 여기에 나머지라는 놈이 있을 거야. 그치?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문제를 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gx의 차수와 뭘 비교해야 돼? rx의 차수를 비교해 줘야 하지. 그치? 나머지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해야 돼, 얘들아. 지우. 그만 자. rx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되죠? 이건 필수다잉. 자, 이랬을 때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gx가 0인 x값 알파를 구하여 주어진 검산식에 대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름 자체가 무슨 정리야?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일까? 나머지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나머지인 RX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 복잡한 이 자식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gx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얼마로 뒤져버려요? 0으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f에 알파를 넣었을 때 나머지 식에다가도 알파 대입한 거랑 같다를 이용해 줄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었을 걸.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를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요.
똑같은 놈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 됐니?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지우야 좀만 힘내봐. 금방 해. 금방 여기 칠판 치고 끝낼게. 알았어. 자, 그래 주시면 얘들아 식 자체가 우리는 여기 검산식 반드시 쓰라고 했으니까 검산식을 좀 써보면 얘를 x 빼기 1로 나눠주시면 당연히 목 있어 없어? 있어야 정상이지. 그리고 나머지 무슨 수? 상수겠지. 1차식으로 나누니까 상수겠지. 그리고 그 상수를 준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나 쓰면 돼? 2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쪽을 어떻게 되는? 죽여주는 거 찾을 거야.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gx지? gx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x값 찾을 거야. x값 얼마? 그쵸. x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그래주면 1 대입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좌변이고요. 우변은 0에다가 얼마? 2 더한 거니까 2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 얼마? 하나씩 나왔지. 모르는 거 a, b 두 개니까 식 두 개 있으면 되는데 하나만 더 구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뭘 이용해 줄 거다? 이거 이용해 주겠지. 얘를 이번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똑같이 몫이 있겠네요. 근데 요 몫과 저 몫은 다를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다르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해. q1x 말해. q1x 얘를 q2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x에 뭘 대입해 주는 게 좋겠어? 여기 죽이려면은. 그쵸? 마이너스 2가 좋겠죠. 마이너스 2 넣어주시니까 4 빼기 2a 플러스 b의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라서 여러분들은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둘이 뭐 해볼 수 있어? 연립하시면 되죠? 괜찮나요? 우리 암산 좀 하자. 나 아래 거에서 위에 거 좀 뺄게. 아래식 빼기 얘 빼기 위에 거 할게. 그럼 bb 사라지지. 마이너스 2a 빼기 a니까 마이너스 3a네. 마이너스 3a가 얘 빼기 j 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야. a값 얼마야? a값 2죠. a값 2 대입해 주니까 b값 얼마야? 이렇게 해서 a값 b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실 거라고. 있으실 거라고. 여기까지 되겠나요? 네. 무슨 정리를 이용해 준 거야? 나머지 정리 이용해 준 거야. 나머지 정리는 몫에 해당하는 놈이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x값을 찾아서 넣어줘야 돼. 얘는 0 되는 값 찾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였지?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있었냐면 잠깐 쉴 거야. 어떠한 fx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거 주잖아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 형태여야 돼요? 1차 형태여야 되겠지.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러시면은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는 0 해서 보여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뭘로 보여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보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도 한번 대입해보면 그때마다 여긴 다 사라지죠? 네. 그럼 거기서 뭔가 정보들을 두 개나 캐낼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말 이해되니? 자, 방금은 내가 1차식으로 나눈 형태에 대해서만 보신 거고요. 몇 차식으로 나눈 거? 1차식. 1차식의 버전만 좀 보신 거고 잠깐 쉬었다가 2차식과 3차식 그리고 3차식의 응용 이런 내용들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알겠죠? 야, 졸린 친구들은 엎드려 빨리 자. 아닌 친구들은 좀 참을만 하다 싶으면은 밖에 움직이세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찍었겠지? 아까 개념? 윤진 찍었어? 혹시 윤진 안 찍었구나. 너는 알만한 놈이 씨. 바로
인지야 오늘 너가 찍은 거 애들 카톡방에 좀 공유 좀 한 번만 해줘. 알겠지? 얘들아 칠판이 가득 차면 항상 그냥 바로 꺼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알겠지? 야 이제 나누는 식을 갖다가 2차 식으로 나누는 걸 좀 해볼 거예요. 자,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인데 저기 있는 지금 gx가 이제 몇 차식이 되는 상황? 아이고 졸려라. 일단 집에 가서 다 하고서 낮잠 좀 자고 그러시면 되죠. 그치? 일찍 일어나면 나쁠 건 없어. 네가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어때서? 낮을 거니까 얘는 1차식의 형태라고 이해해주면 돼. 2차보다만 낮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1차일 필요는 없어요. 빵차식일 수도 있지, 상수항. 그치? 하지만 내가 몇 차식의 형태로 쓸 거다? 1차식의 형태, 즉 뭐라고?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요. a 값이 0이면 상수 나올 거고 a 값이 0이 아니면 1차식인 거니까 다 커버가 되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설정은 gx라는 식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x 값을 찾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들아 gx가 지금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차식 같은 건 0 되는 x 값이 몇 개가 존재하죠? 2개가 있을 거야. x 값 2개를 찾아서 뭐 할 겁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적었던 거 있지 얘들아.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뭐 예를 들어 fx가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마이너스 4로 쓸까요? 그랬을 때 몫이고 나머지 됐나? 됐니?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f의 4가 1이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2다라고 줬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나머지 rx는 누구냐? r3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괜찮니? 그럼 fx를 지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식의 형태라고 쓰실 거고 몇 차식의 형태로 쓰실 거고 1차식의 형태로 쓸 거지? 가봅시다. 얘 지금 보시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보이니? 쓰시고 나머지 몇 차식의 형태라고? 1차식의 형태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죽이는 게 목표니까 x에다가 얼마 대입이랑 얼마 대입할 거야? 그치? 4 아니면 누구도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하시겠죠. 대입해 주니까 좌변의 식은 f의 4. 그게 얼마지 지금? 1이래. 근데 오른쪽에다 4를 대입해 보니까 다 사라지고 얼마가 나와요? 4a 플러스 b가 1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해 줄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f의 마이너스 1이 방금 2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또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 됐죠? 둘이 무슨 립하시면 끝나요? 연립하시면 a 값, b 값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지. 그럼 a 값, b 값 구했으니까 요 나머지가 rx이므로 x에다 뭐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3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날 거라고. 이 계산은 생략 좀 해도 괜찮냐? 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봐줘야 돼. 만약에 gx가 0이 되는 x 값이 한 개밖에 안 보여요. 한 개밖에 안 보여요. 한 개밖에 안 보여.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fx를 뭘로 나누냐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qx 나머지 rx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0 되는 x 값이 누구밖에 안 보여 얘들아? 1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럼
그럼 1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식이니까 정보가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이게 1차식 형태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A, B 알려면 정보 2개 있어야 되잖아.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쵸? 자, 그렇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딱 해야 되는 게 직접 나누기밖에 없어요. 직접 나누기밖에 없어요. 오케이? 직접 나눌 수밖에 없다고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마지막 2차식이 아니라 이제 3차식으로 갑시다. 3차식으로 가볼게요. 3차식의 유형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저 3차식도 얘들아 나누는 식이 3차식이면 원래 0되는 x값이 몇 개일까? 3개일 거야. 예를 들어 x 빼기 1, x 플러스 2, x 빼기 3이라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3차식이지? 원래라면 대입했을 때 0되는 거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3개를 쾅쾅쾅 각각 넣어주면 얘는 3차보단 낮은 차수니까 이렇게 2차식의 형태로 쓰는 건 당연한 것일 거고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럼 A, B, C 3개를 알아야 되니까 식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1 넣었을 때 사라지는 거 하나 마이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사라지는 거 총 3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3차식인 것도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대입했을 때 0 되는 x값 즉 gx가 0인 x값 몇 개를 3개를 갖다가 그대로 뭐 해서 풀면 된다? 대입해서 풀면 된다가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괜찮지? 자, 근데 그게 안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우리 지금 책에서 확인을 좀 몇 개 해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문제 번호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개념 필기할 때 같이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책 넘어가셔서요. 쭉쭉쭉 뒤로 가시면 일단은 135번 35번으로 가실 거야. 35번으로 가시면 117 대표 유형을 좀 볼게요.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갖다가 뭘로 나누고 있냐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몫이 당연히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으신 상태거든요. 맞죠? 자, 이 상태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b 빼기 a가 얼마니? 지금 물어보고 있다. 그쵸? 야,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1차식인 거 문제 없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려고 했더니 안 보이지? 물론 얘가 0이 되는 거 쓰시려면 얘들아 결국 그냥 이거 푸는 거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지. 이거. 근데 이거를 여기 대입하는 순간 헬파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안 할 거라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직접 나눌 거라고. 가능하냐?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직접 나눠주실 거예요.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직접 나누자. 그럼 x 들어가시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남아있는 건 3x제곱 플러스에 a 빼기 1의 x 가능하니? 1차 계산되죠?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 플러스 3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되시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의 x b 마이너스 3 되겠어? 됐니? 1 해주니까 문제에 있는 요 나머지가 누구랑 같으시면 돼요? 같으시면 되는 거죠? 2차니까 1차 나머지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러스 2가 얼마? 2니까 a 값 얼마예요? 0 b 빼기 3이 1인 거니까 b 값 얼마야? 4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니?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라고. 괜찮죠? 왜? 이따가 좀 타지고 굳이
용량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아이폰 친구들은 용량도 없으신데. 자, 이렇게 보실 거고요. 뒤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3차식으로 나누는 형태에 대해서 좀 봅시다. 페이지 140쪽. 난 대표 문제 풀어줄 거야. 아니, 대표 문제 밑에 거 풀어줄 거야, 이번엔. 밑에 거 풀어줄 거야. 여러분들 137 풀 때 저 스텝 따라해보라고 시키려고. 알겠니? 그러니까 나 밑에 거 풀어줄게요. 자, fx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래. 그러니까 몫이 있을 거니까 쓰시고 3x 플러스 1 가능하죠? 그리고 똑같은 fx를 갖다가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래요. 그럼 몫 있을 거니까 q2x 쓰시고 나머지 7.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됐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러한 fx를 이번에는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 요 놈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니? 문제에서 R1 값 구하랬으니까 RX식을 알면 되는 거잖아. 괜찮나요? 자, RX식 구하러 갈 거야. 그럼 잘 보자. 얘 몇 차식으로 나눈 거야? 1차로 나눴으니까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하나 찾을 수 있지. 그치? 얘는 쉬워요. x에다 얼마 대입할 거야? 그래주면 얼마? 7. 그치? 됐니? 그런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치? 2차식이면 원래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근데 몇 개밖에 안 보여?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나눠야 돼요. 맞죠? 근데 봐봐. 이거를 fx를 이 식으로 직접 나누려고 해도 너네 지금 fx를 알아 몰라? 몰라. 얘처럼 알면 직접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지금 요런 게 fx인데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직접 나누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직접 나눌 수가 없지? 맞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딱히 없어요. 왜?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몇 차식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2차식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A값, B값, C값 3개 구하려면 식이 몇 개 있으셔야 하니까 3개 있으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식이 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고 여기는 대입해서 0 되는 거 2밖에 없으니까 기껏 해봤자 하나밖에 정보가 안 나오지. 그럼 정보 하나니까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데 모르는 게 3개라니까? 이러면 문제가 풀리겠냐 안 풀리겠냐? 안 풀려서 나는 애초에 여기에 이 자체를 대입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얘는 지금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라서 원래는 정보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위의 식에서 우리는 뭔가를 더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야. 알겠나? 그럼 어떻게 얻어낼 거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지. 그치? 얘를 이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야. 이 식을 얘처럼 바꿔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라는 걸로 바꿔줄 거라고요. 생각 괜찮니? 어차피 얘는 이미 정보 나온 거야. 이 초록색만 쓰면 끝나는 거라고. 위의 식에서 뭔가 정보를 더 캐내야 돼. 됐어? 근데 여기서 직접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주어진 식을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으로 관찰을 해보겠다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관찰한다는 게 요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식 정리 좀 하자. 저 fx는 난 이제 누구로 나눌 때라고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로 관찰할 거야. 그래주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로 보시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x 플러스 1 한 개와 qx지. 맞니? 그리고 지금 뒤에 누가 있어요? 요 놈이 있죠. 맞아? 나는 지금 얘로 나누었을 때로 보고 싶었지. 몇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로 보고 싶은 거라고? 2차로. 그럼 나머지는 2차보다 어때야 돼? 낮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2차인데 너도 몇 차라서? 2차라서 얘는 지금 나머지 조건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다가 만 거지. 나누다 만 거지.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주면 돼? 더 나눠주면 되죠. 더 나눠주면 되지. 그럼 잘 봐라 얘들아. 내 식 잘 봐. 얘를 이제 더 나눠줄 거야. 저 하늘식을 더 나눠줄 거야. 얘를 얘로 나눠줄 겁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러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지. 그치? 그럼 얘를 나누기 x제곱으로 하는 걸 시작할 거야. 나눌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a 들어가지. 나누는 거잖아. 누구 들어간다고? a 들어가지? 그치? 그럼 여기 ax 제곱으로 시작하면서 빼지니까 이게 나머지가 되겠지? 쌤 말 이해하냐?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누구고? a이고 뒤에 뭐가 붙겠어? 여기에 있는 뭔가 있는 나머지가 생기시겠죠? 쌤 말 이해됐니? 그래주면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면 여기 남는 건 x 플러스 1과 qx고 뒤에 x 빼기 2의 제곱이 묶였으니 a가 요 괄호 안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셨냐?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은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대답 잘해. 그럼 이제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했어. 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로 보고 싶었지.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로 보고 싶었어. 몫이고 나머지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애들은 있어? 없어? 소리. 이준이 있고. 다윤. 지우 자는 거 아니지? 나머지라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니네 지금 이 식을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잖아. 2차보다 낫죠? 그쵸? 나머지 조건 충분하지? 여기까지 됐냐? 그럼 대답 잘해봐.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드디어 얘가 몫이 됐고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된 거지. 그런데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놈은 이미 위에 있죠? 맞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3x 플러스 1이 누가 되시면 되는 거야? 얘면 되는 거네요. 왜냐면 똑같은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똑같은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똑같은 식을 똑같은 놈으로 나눴으면 당연히 나머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가 누굴 거라고요? 3x 플러스 1일 거라고. 맞아? 다시 그럼 얘가 누굴 거라고요? 3x 플러스 1일 거라고요. 됐니? 됐니? 그럼 이제 다 했다 얘들아. 봐봐. 나는 이 나머지라는 놈이 여기 하늘색에 있던 이 나머지라는 놈,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이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원래 모르는 문자가 A, B, C 몇 개였어? 3개였지. 근데 지금 그 식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모르는 문자 몇 개밖에 없어요? A 하나만 모르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거 A만 알면 돼. 맞냐?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쓴 정보가 있어. 초록색. 되셨나? 되셨니? 그러니까 우리는
요 주어진 식에다가 x에 뭐만 대입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끝날 거라고. A값 구해질 거라고. 되셨죠? 갑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f 마일 얼마가 돼? 7. 그치? 자, 마이너스 1 대입할게. x에 마이너스 1 넣어줄 건데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봤자 어차피 0 곱하기 이거 되지? 소리가 자면 안 돼. 0 곱하기 얘니까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가 얼마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이지. 그치? 그럼 우변은 9a랑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됐니? a 값 1인 거 구해줬으니까 우리는 진짜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 요 놈이 요거니까 이제 a에다 1만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구해야 되는 저 나머지 이 자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표현되겠네. 맞니? 그러니까 오케이. x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4x 나오는데 너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얘랑 만나니까 얼마? 플러스 5.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그 나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 나머지에다가 x자리에 얼마 대입하랍니까? 1을 대입하래요. 여기다가 이제 x에 1을 대입할 거니까 정답은 1 빼기 1 플러스 5라서 정답 얼마입니까? 5입니다. 됐니? 얘들아. 얘는 내가 출판사가 교과서마다 너무 많으니까 모든 교과서를 다 보지는 않았으나 모든 교과서에 난 다 있을 거라고 무조건 장담해요. 다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시중에 있는 모든 개념서와 유형서 있지. 물론 뭐 수력 충전 이런 거 너네 풀어본 적 있니? 수력 충전 같은 건 너무 개념이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그런 거 빼고 뭐 센이나 RPM이나 뭐 일품, 블랙라벨 뭐 등등등 있죠. 이런 모든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야. 어려운데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데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용어 이상한 거 하나 쓸게. 봐봐. 얘는 정보 잘 나왔죠? 더 이상 안 보면 돼. 초록색만 쓸 거야. 근데 얘는 2차식이라서 원래 정보가 2개여야 되는데 정보가 몇 개밖에 안 나와? 1개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어진 식처럼 얘를 문제에 주어진 식을 해석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줄의 식처럼 얘를 해석해 줄 거라고.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은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근데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좀 더 나눠줘야지 해서 나눠주고. 그럼 그 나머지가 결국 x 빼기 2의 제곱이 묶여서 싹 다 들어가므로 이 나머지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요 나머지랑 같더라. 됐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냈잖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쓰는 거니까 내가 그 다른 애들은 기억할걸? 탈탈 털자 이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냐? 요 주어진 식을 탈탈 털자고요. 이런 말 기억나지? 또 기억나? 다윤이 기억나나? 지우랑? 탈탈 털자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탈 털자 이 말부터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려운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 수순이 위에 137번에 있는 그 순서랑 정확하게 일치하시니까 이거 사진 이제 찍을 거잖아. 잘 찍고 밑에다가 복습하시면서 쓰신 다음에 위에 거 푸실 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따라가 보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얘들아 고민을 안 해보고 노력을 안 해보면 못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거는 단순 암기로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냐? 정보가 부족하니까 탈탈 털기 위해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을 바꿔본 거야. 오케이? 확인하시고
네, 한번 찍으세요,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인수 정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자. 안 되겠다. 식이 좀 뻑뻑하다. 자, 마지막 유형 하나만 잘 정리하고 테스트 한번 봐봅시다. 테스트 한번 봐봅시다. 근데 허리 괜찮니? 소리가 그렇게 앉으면? 거의 아래로 소멸되었어. 얘들아, 우리 항등식 단원에서 혹은 1단원에서 뭘 나눈다, 몫이다, 나머지다 이런 표현 쓰시면 너네 무조건 검산식 써라. 나 지금 검산식 다 쓰고 있어, 얘들아. 목설정, 목설정, 목설정 다 쓰고 있어. 응? 니네 태어나기 전부터 고1 수학을 했는데, 가르쳤는데 다 쓰고 있다고. 나도 쓰니까 니네도 뭐 해야 돼? 써야 돼. 안 써놓고서 문제가 풀리길 바라지 마. 못 풀더라도 써놓고 못 풀어야 된다잉. 알겠니? 써놓으면 뭔가 보이니까. 항등식에서의 개수 비교하는 유형에 대해서 하나만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차식을 9번 곱했거든? 몇 차식이야? 18수. 박수 쳐, 왜? 자면서 깨야 돼. 자, 11차 이러면은 18차식이죠? 보름 나올 뻔했네. 18차식이죠? 네. 18차식이야. 자, 18차식이니까 18차항, 17차항, 16차항에서 상수항까지, 빵차항까지 나오지? 그거를 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1차항의 개수를 A1, 2차항의 개수를 A2. 얘는 몇 차항이니까? 빵차항이니까 A0. 그렇게 쓴 거야. 됐니?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우리는 결국 제가 18차식이니까 A18, X18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어차피 좌변을 전개해주면 우변이 나오는 거야. 우린 전개를 안 할 거지만. 그러니까 쟤는 항등식이지. 항등식이지. 그쵸?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문제에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18까지 더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거고요. 또 개수들을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하는 것들을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해보고 끝냅시다. 테스트 봅시다. 나는 X에다가 뭘 대입해 줄 거냐면 1을 대입해 줄 거야. 우리는 문제에서 어차피 개수를 물어볼 거라고. 개수를 물어볼 거라고. 자, X에다 1 대입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은 1 빼기 1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1의 9제곱이니까 얼마야? 1일 거고. X에 1을 대입해주면 A0은 그대로 나오시며 얘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A1. A2 곱하기 1이니까 또 얼마? 요렇게 흘러가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지막에 18번째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각각의 숫자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더하시면 얼마라는 소리야? 1일 거다라는 걸 얻어낸 거야. 됐니? 이거를 다시 말하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이런 표현이랑 똑같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 이해되고 있니? 됐니?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이제는 X에다가 내가 뭘 대입해 줄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려고 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의 몇 제곱? 9제곱 나오시겠죠. 되셨나? 그래 주시면 여기는 A0은 그대로 있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A1은 앞에 부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이쪽은 어떻게 되지? 다시 플러스지. 우리야 듣고 있는 거니? 그래요. A2 그쵸? 그 다음 현영아 뒤에 뭐 나와? A3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렇게 더해서 우당탕탕 더해서 얘들아 18번째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봤자 어차피 플러스지. 그러면 A17은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지? 보이지? 오케이 다행이야. 자 이렇게 되실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약간 너네 와리가리 알아? 모르나? 표준어인 거 아닌가? 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요런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는 3의 구승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얘들아 이 두 개의 식들을 잘 보시면 얘네들이 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너네는. 그치? 더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빼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먼저 더해봅시다. 더해보시면 얘는 1 더하기 3의 구승이겠지. 그치? 우변에 있는 거 더해보시면 얘들아 A0, A2 이런 것들은 2배가 되시는데 A1, A3 같은 건 사라지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배의 A0, A2, A4 해서 약간 짝수번째 느낌만 가는 거 괜찮아요? 0은 짝수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가셔서 어디까지 갈 거야? A18까지 다 2개씩 이렇게 있을 거야. 됐냐? 이래 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갖다가 뭐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냐면 2만 요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2분의 1 플러스 3의 9승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3의 9승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한번 쓰실 수가 있고요. 이번엔 뭐도 해볼 거냐면 위에서 아래 걸 빼보기도 할래요. 빼보시면 남는 게 1-3의 9승이고요. 여기도 빼주시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거든. 요렇게 이번엔 짝수번째가 지워질 거거든. 그러면 이거 빼기 마이너스 이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몇 배가 돼요? 2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의 A1, A3, A5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게? 대답해봐. A17까지 가겠지. 그래요. A17 여기까지 이렇게 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홀수 번째만 나오는 걸 이 넘겨서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놈의 값이 2분의 1-3의 9승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되었니?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알겠나? 번외로 나는 x에다가 뭐도 대입해 볼 수 있게. 0도 한번 대입해봐. 그럼 뭐가 나오는지. 0, 0, 1의 구승이니까 1이지. x에 0 대입해주면 a0은 살아있는데 그 뒤에가 어떻게 돼? 다 죽죠. 다 0으로 사라지지. 그러니까 a0 값은 특별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다니까 얘들아. A0, A1, A2, A18까지 더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너네는 낚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0을 따로 구하시면 되지. A0 따로 구해서 빼주면 되겠지. 맞니? 혹은 여기서도 A0, A2, A4 이렇게 더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A2, A4, A6, 땡땡땡, A18 이만큼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은 A0 따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요 내용도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상수만 따로 떼서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어? 여러분들에게 봐봐. 오케이, 되겠다. 자, 요 놈 잘 보세요.
요 놈을요. 전개하시면은 몇 차식이야? 그치, 이제 6차식 아니고 8차지? 그치. 그럼 8차식이야. 얘를 A0, A1에, A2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너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봤어.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8차니까 8차식인 거 맞지? 그치? 어쨌든 간에 A0부터 A8까지도 어쨌든 간에 개수긴 개수지? 그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물어봐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8까지를 구해봐라.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X에 뭐 대입할 거야? X에 1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 얘들아, 일단 잘 봐. 너네 이거 1이랑 마이너스 1을 그냥 1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 이렇게 외우시면 진짜 큰일 나요. 너네가 지금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x들이 깔끔하게 없어지면서 개수들만 싹 예쁘게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x에 깔끔하게 나오시려면 x에 뭘 대입해 주는 게 제일 먼저겠니? 0부터, 너 아까 0이라 놓고 그래. 0을 넣어봅시다. 0을 넣어보시면 0, 0, 마일의 4제곱이니까 1이지. 0 넣어주니까 1 곱하기 A1이죠. 1 곱하기 A2죠.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A0, A1, A2 여기까지 나오시겠네? 맞니? 됐고요. 그 다음 또 뭘 대입해보는 게 좋겠어 얘들아? 깔끔한 숫자 나오려면은 제발 마이너스 1? 아 그래요. 마이너스 1도 넣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그럼 마이너스 넣어주니까 1 빼기 1 빼기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1이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사라지시지. 누구만 나와요? A 0만 나오지. 다시 대답해봐.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딴 애들은 왜 대답 안 해주니? x에다 뭘 넣어줘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줘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빼기 2 빼기 1이지. 얼마야? 또 1이죠. 그쵸? 그것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0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지. 괄호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1 쓰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시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가시다가 마지막 마이너스 A7 플러스 A8까지 됐어? 야 위에 거 식이랑 이게 똑같죠? 밑에 거 식이랑 이게 똑같지? 근데 대입하는 숫자가 다르지? 그걸 제발 잘 느껴봐. 우리는 개수만 이쁘게 잘 나오고 싶어. 개수만 다 1로 이렇게 이쁘게 나오거나 개수가 1, 마일, 1, 마일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싶은 거라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 외의 유형은 딱히 안 건드려요. 물론 문제 풀 때 있겠지만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럼 요 X자리에 뭘 넣어야 개수만 이쁘게 이렇게 나올까? 그런 숫자를 니네가 보고 판단해서 초록색을 써야 된다고. 알겠냐? 그냥 무지성으로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둘이 한번 뭐 해보고요? 더해보시고요. 그쵸? 연립. 한 번은 뭐 해보시고요? 빼보시고 하시면 또 홀수 번째 거, 짝수 번째 거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냐? 끝낼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A0 A0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나왔다고 치자. 이제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갈 거야. x에다 얼마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볼 수 있지. 그럼 다 0으로 죽으니까 얘만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 두 개 쓴 거에서 주황색 같은 느낌이죠. 맞나요? 또 초록색 느낌 구해보자. 마이너스, 그치, 1.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일 되지. 얘는 제곱이니까 1 되지. 그럼 이건 풀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위에 줄 거냐 밑에 줄 거냐? 밑에 줄 거겠지. 이제 위에 줄 거 구해.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요? 0. 0 넣어주면 1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 돼요? 식 보고 판단하시는 거야. 이걸 다 쓸 수가 없어 얘들아.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까. 너네를 굉장히 괴롭히기 위해 학교 선생님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 보고 판단해야 돼 얘들아. 개수만 1이나 마이너스 1로 이쁘게 떨어지는 숫자. 알겠죠? 알겠죠? 개수가 풀마 1이 되도록 하는 숫자. 오케이? 반드시 좀 기억을 잘 합시다 여러분들아. 알겠죠? 오늘은 여기 나머지 정리까지만 하시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사진 찍으시고요. 그대로 짐을 싸신 후 3강실로 갑니다. 네? 뭘 외우야? 나 여기 또 수업 있으니까